장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저기 강기남 대표님이 자기 그 타임라인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순서대로 공 원장님, 장 소장님, 강기남 대표님 들어오면 강기남 대표님, 그리고 이 대표님, 그리고 저 이렇게 오늘 발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 원장님 먼저 부탁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유영진 대표님 소개해 주셨던 그 세컨드 브레인 부스트 책을 이제 지난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 책상 위에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정리정돈이 정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옆에서 누가 정리를 해주는 편인데 이거 세컨드 브레인 읽으면서 또 생각했던 게 그 기본적인 우리 집안의 정리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어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때 쓸 수 있고 또 찾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 세컨드 브레인 부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나 또 아니면 사업을 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상에서나 모든 면에서 이 세컨드 브레인 부스터에서 이야기한 그 파라를 잘 정리하고 그걸 사업에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업에 결국은 꼭 활용을 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또 이게 정리를 원래 잘 못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를 생각을 해봤고, 뭐 이번에는 가능하면 이 기본적인 원칙이나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파악을 했으니까 좀 사업에 하나라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요거 봤던 내용을 제가 전체를 정리를 하기는 시간이 조금, 이게 내용들이 전부 다 딱 제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고 또 그 한 내용이라서 다 전체를 제가 정리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정리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약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그냥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정보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메모와 자료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순식간에 그걸 찾아내고 확인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따라서 나의 관심사나 목표와 일치하도록 삶을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목표한 일을 제대로 제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한 일을 일관성 있게 끝내고 미루는 버릇을 고치고 배운 것을 활용해 빠른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네 번째는 잠재되어 있던 창의력과 생산성이 극대화된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 놀이터를 만든 덕분에 마침내 내부에 갇혀있던 창의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정보 과부하와 강압적 수집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뒤처지거나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이 사라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내용이 어떻게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 요거를 이제 아까 제가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었고요. 요 내용들 첫 번째 약속부터 있어서 처음에 나오는 부분들만 여기 지금 내용을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들도 쭉 있는데 제가 일부만 일단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파라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파라라는 게 이제 결국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에디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프로젝트, 영역, 자원, 보관소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인데 요 네 가지를
얼마만큼 이렇게 잘 정리해서 그걸 사업에 활용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그런 뭐 쭉 내용이었고, 내용이 뭐 이거는 어렵거나 또 길거나 그러지 않아서 저도 아주 좀 집중해서 이렇게 잘 읽어봤거든요. 하여튼 책이 어렵진 않은데 제가 실천을 얼마만큼 하느냐, 예,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제가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여기 안에 이렇게 쭉 정리는 해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유 대표님이 추천하셔서 밀리의 서재에 갔더니 금방 나오더라고요. 일단 다운로드는 받았는데 아직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책에 들으니까 진짜 꼭 읽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그 밀리의 서재가 실제로 전에는 밖에 나가면 이동간에 잘 들었는데 자꾸 밖에 나가면 끊기더라고요. 예. 어떻게 집에서는 또 그 읽기 안 되고 이동할 때 좀 들었으면 하는데 집에 나가면 자꾸만 끊기는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어둠 속 촛불이면 좋으련만 해서 장석주 시인입니다. 네, 이분이 뭐 시인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이제 다독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읽은 책들 중에서 기억에 남고 이분이 이제 그 시작 활동하는데 상당히 그 뼈와 살이 되는 그러한 문장들을 전체가 66개, 66개의 문장들을 이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발간이 된 책이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넓고 깊은 인생의 문장들 해가지고 이 66개의 문장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 공감이 간다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생각의 깊이 이런 것들을 아마 엿볼 수가 있어서 본인의 그 시작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문장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 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신의 살과 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문장들에는 암과 지혜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찰하는 깊은 생각과 가치가 담겨 있다. 그래서 좋은 문장들은 죽비처럼 읽는 사람을 깨운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을 읽을 때 불안에서 해방되면서 자신과 세계가 하나로 결합한다고 말한다. 시인은 책이 자신을 빨아들이는 그 찰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급기야는 자신은 책에게 삼킴을 당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망각에서 꺼낸 문장들, 권태와 느른함에 빠져있던 심장에 화살처럼 박힌 문장들, 두개골을 빠갤 듯 울림이 컸던 문장들을 모았다. 이 문장들은 생의 경유와 기쁨을 맛보게 해준 문장들이다. 그래서 이런 그 장석조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시단에서는 어떤 시평을 하는 그러한 그 많은 독자를 갖고 있는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이 시인의 시각에서 받는 좋은 문장들 이것들을 소개한 책이어서 오늘 아침에 소개를 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문 이렇게 모아주시는 아주 귀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강진남 대표님 마이크 꺼졌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동 중인데, 저는 요 습관의 재발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핸드폰으로 올리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냥 진재근 선생님 타임라인인가? 그쪽에다가는 내용을, 사진을 해서 찍어서 올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외국의 저자가 외국분인데 그분이 블로거, 그러니까 파워 블로거 같은 분이면서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 다른 자기계발서나 습관에 관련된 책들하고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 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자기를 대입하면서 썼던 책인데요. 그중에서 저는 이렇게 기억나는 문장 중에서 이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킬 수 없는 목표보다는 지킬 수 있는 작은 어떤 행동들이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내용과 아울러서 그런 어떤 습관이 바뀌는 데는 66일을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른 책들하고는 다소 조금씩의 차이는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소한 행동을 그것보다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나쁜 어떤 자기 습관이나 행동이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행동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지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살 여든간다고 하는데 그 버릇이 습관인데 습관을 늘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죠.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제가 읽은 거는 고등학생을 위한 미리 배우는 품질관리학이라는 책이거든요. 예. 요건데, 이 책 전체 이제 내용은 현대 산업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게 사실 품질관리잖아요. 예, 근데, 많이들 지금 너무 이 매체나 이런 데서 또 오히려 이제 현장까지 이걸 너무 많이 잊고 가는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책을 어떤 걸 좀 권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찾았는데요. 원래 이제 여기 제가 항상 독서 후기 쓸 때는 예전부터 땡큐라는 원칙으로 해갖고 쓰잖아요. 여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읽은 책이 텍스트가 뭐다라는 거, T,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읽게 된 경위, H,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제 느낌이나 분석,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실행할 넥스트 스텝, 그리고 항상 맨 마지막에 따라붙은 게 Q가 QC였거든요. 사실은 퀄리티 컨트롤. 예, 그 의미로 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갈 것인가. 그 적용사항을 요 때처럼 항상 저희가 이제 품질 쪽에 저는 신경을 계속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원래 그쪽으로 제가 신경 쓰게 된 이유가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했었다 보니까 개발 프로젝트든 항공기 이제 정비 품질 관리든 이쪽을 이제 하면서 몸에 밴 버릇이기도 하지만, 그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게 품질 관리가 쓸데없이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적게 들어가게 만들고 같은 시간으로 이 좋은 유지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적인 갈등이나 외적인 갈등, 그러니까 내적인 스트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과의 갈등을 이거를 다 줄여가는 게 품질 관리인데,
자꾸 현장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기 귀찮거나 모르니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이제 우리 할 만큼 하고 있다? 하던 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뭐 그거에 그렇게 따로 신경을 쓰냐? 우리 비용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비즈니스 동맹분들 DX 자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하시는 사업의 그 가치, 하는 사업에 내가 하는 사업의 가치를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현장 담당자가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 원래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근데 하고 있으면 제가 디지털 쪽 하니까 자꾸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 하면, 내 일은 건들지 마라.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광고 홍보만 잘하는 쪽 그것만 알려달라. 어떻게든 뭐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는 컨텐츠를 만들어 갖고 많이 노출하면 내 사업은 잘 될 텐데 내 일은 문제가 없다.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현장에서 제가 많이 권하던 책은 원래는 이거예요. 이건데 요거는 이제 그 우치다 오사무가 쓴 그 품질 경영 테크닉 그 75라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하기 이 책이 참 좋아요. 근데 이 책을 이제 하게다 보면 이것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현장에서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할 그럴 책이 없을까 하다가 마침 봤더니 책 제목 자체가 고등학생을 위한 미리 배우는 품질관리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사실 책 내용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충실하거나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싹 훑고 가는 그런 종류 책이긴 해요. 이 책은. 예, 그래도 요 책이 조금 쓰여진 지가 얘는 좀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얘는 현장에서 딱 적용할 때 담당자가 진짜 할 마음이 생겼을 때 쓰기는 요게 좋은데, 여기에 좀 빠진 게 이 책에 이제 오늘 권해드린 책에서 다루는 거는 품질하고 기업 경쟁력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기는 그냥 실제 적용이 나오지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 설명이 없는데, 마침 이 고등학생을 위한 이 책에는 품질하고 기업 경쟁력이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것부터 먼저 다루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문제가 하면 보통 리더들은, 진짜 리더는 이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담당자들이 이거를 자꾸 안 하려고 버티는데, 이때 품질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리더십을 보이는지가 이 책에는 좀 설명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기본이라 사실 설명할 필요조차 없어갖고 여기에는 없는데, 이 책에서는 데이터로 품질을 지키는 그 기본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와서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돼 있고, 그 다음에 환경하고 안전 쪽은 이쪽 책에도 있는데, 환경하고의 연관성, 그 다음에 품질 4.0도 그냥 짧지만 이렇게 언급을 좀 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현장에 권하기가 조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되고, 항상 생각하는 게 AI 시대로 갈수록 쉽게 뭘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막 쏟아져요. 한마디 물어보면 100마디씩 대답해주고 막 이러니까 만드는 건 쉬운데 기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쉽게 쏟아지니까. 그래서 기본을 어떻게 세우고 유지하느냐, 요거를 다루는데 이 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요 책을 이제 찾아갖고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요거 이제 써갈 거냐면, 지금 이번 주말부터 해가지고 유지희님 지금 기능성 속옷 사업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 이제 또 DX 자문해드리기로 했는데, 또 하다 보면 자꾸 광고 홍보 요쪽 이제 마케팅으로 쏠릴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도 약간 그런 게 경향이 보여갖고 또 이제 하다가 좀 저희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인 사업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요쪽으로 해서 요 책도 같이 이렇게 권하면서 코칭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디토리에서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쪽들, CDMS 동맹, 여기 동맹사들 이쪽 부분들을 계속 이 생성형 콘텐츠
생성형 콘텐츠 자꾸 만드는 거 쉬워 보이는데 그거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다 보면 시간 소모가 되게 많거든요. 원업에 사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원업을 놓고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치 관리, 내 사업의 가치 관리 원칙으로 유도해가는 그런 쪽으로 계속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조업에서 70년대에는 QC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국 규모까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어떻게 발전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제조업에서는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원래 QC에서 TQC로 넘어가고 원래 그리고 장 소장님도 공장 경영을 하셨으니까 아마 품질 관리 쪽은 후원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쪽은 다행이에요. 근데 사무 업무까지 해가지고 TQC 쪽 경영에다 총체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나중에 발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원래 금호그룹 그쪽 대표로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경진대회 같은데 나가고 그걸 다 했었거든요. 예. 금호그룹이 원래는 품질 관리 쪽에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 타이어랑 그 다음에 항공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쪽이 원래 제 전공이에요. 전문인데 근데 제가 이제 요즘은 그 언급을 많이 안 했었는데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QA 쪽이라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공장보다 그 UX까지 완전히 사용자 경험 품질 관리까지 이렇게 다 확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급자 품질 관리 우리한테 우리 공장 내부가 아니라 우리한테 공급하는 데까지 전부 해서 해석부터 해갖고 지금은 완전히 확산이 잘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자기 일을 오래 하던 담당자 있잖아요. 절대 안 하려고 버티는 그 힘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요즘 하시는 DX, AX 같은 게 그렇게 발전됐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당연히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하는 데들은 해요. 이거를 품질 네. 관리를 적용합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새로 시작하면 그냥 광고 홍보 쪽으로 이야기를 모은 다음에 뭘 하냐면 그러니까 내 업무랑 관련 없으니까 이거 외주 주자. 그러니까 회사 돈 써라. 내 업무는 안 바꾼다. 요 패턴을 너무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찾다 보니까 이게 딱 나와서 예, 다행입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세 열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이 여기 보면 2019년 미추홀북이라 그래서 인천시에서 한 도시 한 책 독서운동을 할 때 2019년도에 선정된 책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읽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인천 독서클럽에서 읽자고 이제 이달에 읽자고 해서 했는데 이 책은 이제 조한상이라는 연구원이 펴낸 책이에요. 그래서 3.1운동의 진짜 주인공들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 프롤로그에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운 사람들은 대개 무명의 보통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소중한 삶을 희생했지만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이 책의 첫 번째 목표는 그들의 삶을 역사로 복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쓸 때 경찰 신문조서, 검찰 신문조서, 예심 신문조서, 공판 심할서 등 이런 걸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신문이나 조서를 만들 때 보면은 한 것도 안 했다고 숨기는 피고인들이 있죠. 그런데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꾸미려는 공안당국 사이에 그
오고 가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이 전부 다 진실은 아니다는 걸 아는 거죠. 거짓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거짓도 들어있지만 그 자료를 기초해 가지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사용할 때 보조자료만 사용했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이 책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책은 3.1운동을 기획하고 또 전달하고 실행한 사람들,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그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또 만세 시위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했었어요. 근데 독립선언서를 기획한 이제 우리 33인의 민족 대표들을 알고 계시듯이 그분들은 대중들을 신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 하는 걸 두려워해 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은 독립선언 발표 정도로 한정하고 선언 장소를 당초에 파고다 공원에서 명월관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격렬한 항의도 있고 했었는데 바뀌진 않고 명월관에서 선언하고 끝났죠. 그런데 그 시간에 파고다 공원에서는 천지를 진동하는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였죠. 그러니까 이 독립선언을 발표할 때 민족 대표들은 아주 화점투성이로 만들어서 거사 기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생각한 보다는 훨씬 엄청난 방향으로 이 3.1운동이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을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는 수많은 학생, 농민, 노동자들이 이걸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대표 33인은 일회성 행사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민족대표가 구성을 할 때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을 해서 33인이 구성이 됐는데 그때 학생 지도부하고 연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성이다, 희무이다 뭐 이런 이제 학생 지도부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 이건희가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획하는 사람이 다 잡혀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2 지도부를 만들자. 그래서 현재 활동한 사람의 일부는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2 지도부를 만들어 가지고 2차 만세 시위를 기획하게 돼서 우리가 3.1운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기획은 3월 5일로 기획을 해가지고 시위를 해서 그게 계속 이 날짜도 바꿔가면서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3.1운동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서들을 확인해가지고 이걸 했었는데 예를 들면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지방에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선언서 만들자. 그건 차남선 썼다 그러죠. 그러면 그걸 어디서 인쇄하냐? 또 그걸 어떻게 배포를 하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모두 모아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독립선언서는 그랬는데 또 조선 독립신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레지스탕스가 지하신문을 만들었듯이 그런 독립신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이런 독립선언사고 조선 독립신문을 민가에 배포하고 만세 시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김동영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붙들렸죠. 붙들렸는데 붙들려서 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진술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조선 독립신문이 처음에 여기에 나온 대로 이 독립선언서를 만든 보성사에서 조선 독립신문도 만들었지만 거기서 만든 건 3호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바톤을 이어가지고 또 이걸 만들고, 그러면 이걸 원고를 만들어야죠. 또 프린트를 해야죠. 또 배포를 해야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17호까지 나온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또 각성의 해보 같은 것도 만들어 그런 거고, 또 아주 감동적인 것은 순사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3월 5일 날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휴가를 얻어가지고 집에 가서 넷째 손가락 두째 마디를 물어 뜯어가지고 그 피로 광목에다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근처에 한 학교를 찾아가서 만세 삼창을 후에 함께 만세를 부르자라고 학생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학생 한 명이 따라 나왔는데 그 여학생은 10살인데 바로 정우석의 딸이었던 거죠. 그가 따라 나왔으니까 다른 학생들도 따라 나서 수십 명의 여자 아이들이 만세를 부르는, 그래서 3.1운동 역사상 최연소 시위대가 됐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3.1운동이 됐는데, 그런가 하면 민족 그 지도자라고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7.18로 변절을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 차딘 같은 사람은 보성고등보통학교 교장이었는데 1934년에 친일파가 되고, 또 현상운도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이었는데 1937년에 친일파되고, 이렇게 친일파가 되는 것은 그 일본 이 회유를 하는 거죠. 회유를 해서 자기 일신상에 우리가 어떻게 독립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변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차린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그 처음에 붙들려 가서 신문 받을 때 하는 얘기는 경제상으로 일본에 이렇고 조선에는 해로운 주의였다. 이런 식으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당연한 얘기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변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 있었다. 이 정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조한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주말인데 아직도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